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개작가 아빌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구독자 25,000명을 넘었다고 유튜브에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알람을 받았습니다. 정말 천천히 달려왔던 시간인데요. 벌써 구독자 25,000명을 넘었습니다. 현 시간으로는 구독자 또 몇백 명이 는 상태인데요. 저 정말 천천히 달려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한 달에 1개 정도, 작품을 진짜 많이 만들어도 한 달에 2개 정도 만들다 보니까 영상 텀도 그렇게 길어지는데, 저와 함께 달려와 주시고 기다려주신 구독자 25,000명 분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구독자 25,000명이 넘었으니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축하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시는지 제가 봤더니 뭐 거의 국룰처럼 무무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구독자 25,000명 기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서 인스타 스토리하고 뭐 스레드하고 유튜브에도 이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사실 클래스 영상 말고는 뭐 제 브이로그 영상이랑 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편은 아니어서 뭐 실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받은 거 답변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쩌다 아프간을 접하셨는지, 아프간 코바늘, 대바늘 뭐가 더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가 짝꿍이 그 아프간 바늘을 선물을 해줬어요. 저는 사실 대바늘 세트를 갖고 싶었어요. 대바늘 세트를 갖고 싶었는데 뜨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대바늘인지 코바늘인지 아프간 바늘인지 모르고 저한테 아프간 바늘 세트를 선물해 줬습니다. 니트프로 진저 아프간 바늘 세트, 그 당시에 한 15만 원? 17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아프간 바늘 세트를 받았는데 열어보고 대바늘이 아니네? 근데 이게 코바늘도 아니네? 아프간 바늘이네? 해가지고 이걸 선물을 받았는데 쓰긴 써야 되겠고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부터 아프간 바늘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늘을 활용하고자 이것저것 아프간을 공부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뜨개작가 아빌이라는 활동명을 달고 작가 활동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프간 코바늘, 대바늘 중에 뭐가 더 좋으신가요? 이 질문에는 저는 첫 번째는 아프간이고요. 두 번째는 코바늘이고 세 번째는 대바늘입니다. 아프간이 저는 판물 자라나는 속도가 제일 빨라서 아웃풋이 제일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을 많이 잡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기법이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프간으로 만드는 의류 또한 내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프간 의류 제가 초창기에 좀 몇 개 냈었는데 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아프간 기초를 잡아야지 의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대바늘, 코바늘로 의류 떠봤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아프간 기법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시면 아프간 의류부터 잡기에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장력 조절부터 잡고 기초부터 잡아야지 의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류를 초반에는 조금 냈었는데 많이 떠주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는 의류부터 내면 안 되겠다. 같이 아프간 뜨개를 오래 하려면은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보고 소품 위주로 조금 해보고 장력 조절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아프간 뜨기 장력 조절이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의류를 차근차근 많이 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약간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몇 년 전만 해도 아프간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지금보다 더 없으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아프간 뜨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맨날 이제 소품만 뜨고 작은 것만 뜨고 목도리만 뜨고 이러면 지겨워질 타이밍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씩 의류도 내볼 생각입니다. 아프간 뜨개 관련된 작품은 대부분 거의 웬만해서는 제가 기호 차트 도안을 넣는데 의류는 무조건 100% 기호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아프간 뜨개 의류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프간 뜨개 기호 차트 보는 방법도 조금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목소리 너무 좋아요. 뜨개 영상인데 수면 영상입니다. 보고 뜨셔야 되는데 주무시면 안 될 텐데. 공포 컨텐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서운 얘기 해주시면서 뜨게 하는 영상 제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 공포 컨텐츠나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뜨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해보고 싶긴 한데 정체성이 뜨개 유튜버인데 정체성이 조금 흐려질까 봐 걱정이긴 해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 많으면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인데 이게 또 무서운 얘기 소스가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듣고 싶고 그냥 잠깐 지금 스쳐가는 이벤트로 무서운 얘기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선정되신 분들한테 시를 보내드리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연을 좀 긁어 모아서 한번 제 무서운 얘기 한번 쫙 해봐 드릴까 뜨게 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뜨개 하셨나요? 어떻게 아프간 뜨개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언제부터 뜨개를 했냐면 저는 이것도 예전 인터뷰 영상 때 잠깐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전 코바늘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코바늘을 하셨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코바늘 바늘 같은 거 잡고 엄마가 옷 떠주고 그거 옆에서 보고 자란 뜨수저여가지고 코바늘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고요. 대바늘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으로 알려주셔서 그때 목도리부터 뜨기 시작했던 게 제 첫 기억입니다. 아프간은 잡은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된 것 같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국내에 아프간을 배우려면은 그 공방에 가시면 되는데 공방에 가셔서 아프간 배우고 싶어요 이래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고 과정에 준사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사본 과정까지 가시면은 아프간 뜨개를 배우실 수 있는데 아프간 뜨개만 배우고 싶은데 준사본 과정까지 가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무리 데스네. 그래서 저는 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프간 서적이 웬만해서는 없어요. 뭐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 그래서 저는 뭐 아프간 뜨개 많이 하는 게 제일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쪽도 조금 하고요. 터키 쪽이 많이 합니다. 근데 아프간 뜨개로 뭘 뜨는지 선호하는 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확실히 아프간 뜨개로 담요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담요 디자인이 진짜 많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쪽이 많아요. 옷이라든지 아니면 양말이라든지 뭐 덧신, 뭐 장갑 이런 거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뜨는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품 같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나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목도리나 뭐 소품이나 뭐 이런 거 위주, 가방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여러 군데 나라의 서적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많이 고생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근데 책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책 진짜 보시면서 많이 떠보셔야 돼요. 스와치 조금 떠보고 작품 하나 떠보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아프간 뜨기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프간 뜨기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돌돌 말리고 이걸로 뭘 뜰 수나 있겠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장력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아프간
게 숙련도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프간 뜨개를 할 때 나만의 장력을 찾으셔야 돼요. 저도 코바늘 할 때 코바늘 장력하고 아프간 뜨개 할 때 아프간 장력, 대바늘 할 때 저만의 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프간 뜨개를 막 한참 했다가 코바늘을 잡으면 코바늘 편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코바늘을 막 잡다가 아프간 뜨개를 하면은 아프간 뜨개의 편물이 막 돌돌 말리고 막 짱짱해져요. 그래서 각 뜨개 기법마다 필요한 그 장력을 잘 머릿속에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책 보시면서 스와치 이것도 떠보고 저것도 쪄보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실로 이런 바늘로는 이 정도 장력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뜨개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멋진 작품들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색조합 대박. 뜨개 작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뜨개 작가 뜨개 작가 작품 활동 하시고 도안 작업하실 수 있고 하시면은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뜨개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건 창작이죠. 그래서 창작하실 수 있고 도안 만드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진입장벽이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본인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그 창작물이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도안 작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어느 분은 그냥 도안 작가 하면서 소소하게 돈도 벌어보고 싶고 혹은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대중분들한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눈에만 이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참 그 대중들이 원하는 거와 내가 작품 활동하고 싶어 하는 거와의 그 줄다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도안 작가로 데뷔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작품 영감 어디서 받는지 궁금해요. 딱히 영감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그때 뜨고 싶은 거, 들고 싶은 거 그런 거 떠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딱히 영감이랄까? 그냥 문득문득 떠올라요. 한 달 뒤에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 옷에 이런 가방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요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꽃 달린 뭔가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저도 막 이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작품으로는 찾아와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딱히 안 떠오른다 하면은 머리 비워요. 뜨개를 아예 안 잡습니다. 안 잡고 뜨개 관련된 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이거 떠볼까? 하고 잡아요. 그래서 이거 질문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 그냥 노란색이 이뻐 보인다 그러면은 노란색 실을 막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편물 조금씩 떠보고 이거 조금씩 떠보고 이렇게 조합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작품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진짜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어렵다. 최애 음식은? 최애 음식? 저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딱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생선을 정말 좋아합니다. 회 너무 좋아해요. 회 맨날 없어서 못 먹고 이렇게 막 기뻐할 일이 있고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이다 하면은 참치 같은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다가 아프간 뜨개 전문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질문인데요. 아프간 뜨개를 전문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일단 아프간 뜨개에 흥미를 느껴서 이기도 하고요. 이 뜨개를 본업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좀 경쟁력이 있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코바늘하고 대바늘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여기서 내가 좀 더 튀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 아프간 좋아하지. 아프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프간을 하면은 또 주목을 받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프간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아프간으로 가야겠다, 아프간의 길로 가야겠다 생각하고서부터는 아프간에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벨님의 최애 소품실은 최애 소품실? 최애 소품실은 저는 제가 뭔가 이걸 떠야 되겠다 이렇게 초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그 디자인에 맞는 실을 어떻게든 찾는 편이지 실을 보고 작품을 뜨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실을 보고 뜨진 않아서 어떠한 최애 소품실을 꼽기가 조금 어렵네요. 뜨게 할 때 어떤 작업이 제일 하기 싫으신가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 돗바느질 하기 싫어요. 아니면은 무한 메리아스 뜨기 하기 싫어요. 무한 짧은 뜨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돗바늘 작업은 조금 할 때는 귀찮긴 한데 다 하고 나면 쾌감 같은 거 들어서 전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출시를 하려면은 컬러별로 좀 여러 개 떠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초안 작업하면서 하나 뜨고 그리고 도안 작업하면서 또 하나 검수차 하나 뜨고 영상 찍으면서 하나 뜨고 그러면 벌써 3개를 뜨게 되는 거예요. 3개 뜨고 또 거기에 플러스 이제 포인트 컬러 작품들 해서 한두 개 더 뜨면은 저는 보통 한 작품당 4개에서 5개 정도까지도 뜨거든요. 소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뜰 것 같고 근데 보통 4, 5개를 뜨니까 그 3개를 넘어가는 순간 4째, 5째를 만드는 그 과정이 싫습니다. 지겨워요. 한 3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5개 뜰 때부터 약간 그만두고 싶다. 네. 그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빌님 만나고서 더 즐거운 뜨개 생활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손목 손가락 건강한 뜨개 라이프 쭉 함께해요. 질문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한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빌이 아니고 여러분 아빌입니다. H는 묵음입니다. 아빌로 불러주세요. 자, 그 다음 아프간 기법에 왜 푹 빠지셨나요? 아프간 뜨기 너무 매력적. 아프간 기법이 굉장히 편물이 빨리 자라요. 이게 수직으로 쭉쭉 올리면서 떠나게 하기 하면서 쭉쭉 올리면서 편물을 끌어올리면서 니팅을 하기 때문에 편물이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되돌아뜨기를 하면서 이제 직조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런 편물은 코바늘, 대바늘로도 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아프간 뜨기 겉뜨기 심플 스티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무늬는 사실 코바늘하고 대바늘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심플 스티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프간 뜨기 뭐 느린데 대바늘 뭐 컨티넨탈이 더 빠르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었던 것 같은데 쇼츠로 한번 올렸었는지 아무튼 올렸었는데 같은 단수, 코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바늘, 같은 실로 떴을 때 아프간 뜨개 편물이 굉장히 더 많이 자라요. 그래서 아프간 뜨개가 익숙해지면은 대바늘 컨티넨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빨리 편물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대바늘도 하고 빨리 하니까 빠르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뜨기도 익숙하게끔 많이 니팅 해보시면 아프간 뜨기 편물도 정말 빨리 자라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프간 목도리 뜨신 분들은 이거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어쩜 이렇게 작품 센스가 넘치십니까? 작가님의 밝음이 고스란히 남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 뭐 뜨세요? 저 지금 가방 뜨고 있는데요. 3월 말부터 작업했던 가방인데 미니 가방.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죠? 이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고 이 가방을 뜨고 있습니다.
이 미니 가방. 그 꽃 모티브 모헤어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미니 가방을 뜨고 있어요. 귀엽죠?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가방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클래스 영상으로는 이 가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멤버십 영상으로 멤버십 클래스 영상으로 올라갈 가방이어가지고 네,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귀엽죠? 근데 사실 모티브도 모헤어를 썼고 이 실도 계절에 안 맞을까 싶었는데 또 막상 컬러를 이렇게 잡아서 그런지 뭐 여름에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도트백 버전이고 크로스백 버전도 있습니다. 크로스백 이렇게. 저는 사실 크로스백이 더 마음에 들어요. 멤버십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한 4월 초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은 이 작품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 만든 완제품 판매도 될까요? 사실 제 영상을 보고 만든 완제품 판매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판매 행위는 다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소장 혹은 선물용 지인분들한테 선물용으로 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판매 행위는 안 돼요. 안 되고 공방에서도 제 작품으로 수업하는 거는 정말 금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뜨개판이 좁아서 그런지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웬만해서는 진짜 냅두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만드는 거 저 정말 싫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냅두려고 하는데 들려도 그냥 네, 뭐 연락해보겠습니다 하고 넘길 때도 많긴 한데 어쨌든 양심 지키면서 하는 걸로 우리 약속을 합시다. 자, 이렇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아빌의 25,000명 구독자 축하 기념으로 무물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라이브는 잘 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아뜨방 단톡방 또 만들어가지고 아뜨분들하고도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빌이었습니다.